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타이틀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를 조금 내려고 하는데요. 총 3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요? A. 저소득 국가, B. 중간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두 번째 퀴즈.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세 번째 문제. 세계 인구 중에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요? A. 20%, B. 50%, C. 80%. 자, 그럼 타이틀 보고 와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답 B, 두 번째 문제의 답 C, 세 번째 문제의 답 C입니다. 세 문제 다 맞추셨나요? 사실 이 퀴즈는 총 13문제로 되어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 겟마인더 테스트를 만든 곳은 겟마인더 재단이라는 곳인데요. 겟마인더 재단을 설립한 세 사람이 함께 쓴 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팩트풀니스라는 책입니다. 문제 정답을 맞추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총 이 13문제를 다 풀어보면요.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세계의 모습과 실제 세계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업데이트를 하고 또 세상을 명확히 바라보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팩트풀니스인데요. 일단 저자 소개를 먼저 하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풀니스의 저자는 한스 로슬링,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올라 로슬링, 그리고 아들의 아내인 안나 로슬링 레눈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일단 한스 로슬링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통계학과 의학 그리고 공중보건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통계학에 대한 지식, 또 보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국경 없는 의사회를 공동 설립을 하기도 했고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의 고문을 맡기도 했고요. 2012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테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14번의 테드 강연의 조회수가 3,500만 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겟마인더 재단을 공동 설립을 하기도 했죠. 겟마인더 재단의 목표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무지와 싸운다라는 것인데요. 아들인 올라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안나 로슬링 레눈드,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스 로슬링은 이 책을 쓰다가 2017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에필로그에 나오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평생 동안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세계를 뛰어다녔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책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 좋았던 것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풀니스라는 이 책의 제목은 사실충실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에 충실한 태도, 세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팩트풀니스라고 조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사실충실성을 방해하는 인간의 10가지 본능을 소개하고 이 본능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본능에는 뭐가 있냐면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런 본능들이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줘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눈을 가리게 하는 본능들이라는 거죠.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은 일이니까 이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1장에 해당하는 간극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아주 극단적인 두 집단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수한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극빈층의 모습만 생각하고 정말 아주 디센트하게 잘 사는 사람의 모습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가장 뭐한 것과 가장 반대되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간극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인데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대안은 세상을 두 개로 쪼개지 말고 적어도 4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쪼개야 한다. 그래서 이 간극 본능을 설명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1단계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한참 먼 곳을 다녀와야 하는 막 3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환경이고 굶주린 채 자야 하는 날이 많고 극도로 가난하며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가 죽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하루에 4달러를 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이 4배가 뛰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을 길어오는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고 식량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냉장고는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사오거나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1단계로 추락을 하는 아직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단계가 되면 하루에 16달러를 법니다. 다시 4배가 뛰었죠. 3단계에서는 드디어 수도가 설치됩니다. 물을 길러 먼 곳에 다녀오지 않아도 되고요. 전기 공급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요. 이제는 냉장고를 들여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학생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전기 역시 너무나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고요. 교육을 12년 이상 받고 가끔씩 외식을 하고요. 이동 수단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4단계입니다. 현재 1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 세계의 10억 명, 그리고 2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30억 명, 3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20억 명, 4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10억 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1, 2, 3, 4단계로 나눠봤을 때 상당히 다양한 층위의 소득 수준이 있고 사람들이 나뉘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극빈층이라고 생각하는 건 1단계 내지는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4단계의 입장에서 1, 2, 3단계를 보면 그게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굉장히 괴리된 두 집단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간극 본능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직선 본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가 마치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우리도 모르게 받는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키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 추세를 계속 따라가서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90쯤 되면 키가 한 5m쯤 돼야 되는 그런 이상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인구 증가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쭉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직선을 쭉 연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인상 깊었던 본능은 운명 본능이라는 것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것을 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프리카 시장의 어떤 성장세라든지 강연을 하고 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와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강연 잘 들었고 너무 인상적인 강연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문화 때문에 안 될 거다.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애도 많이 낳고 문화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강연은 잘 들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터무니없고 무례해 보이지만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은 걔네 원래 그래.
걔네는 안 돼,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문화가 원래 그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본능 역시 인간의 눈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공포 본능이라든지 다급한 본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 너무 유용한 내용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이런 지식이 있었어? 난 왜 몰랐지?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막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조금 참아보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 머릿속의 세계상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많이 퇴치가 되었고 또 퇴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인구 증가는 어느 선에서 멈출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문화보다는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 실제 인간이 사는 모습은요, 문화보다는 소득 수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겟마인더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달러 스트리트라는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을 찍어둔 사진이에요. 같은 소득이라면 아시아권에 사는 집과 유럽권에 사는 집의 모습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의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1세계의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를 바라볼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이 세계의 모습을 한번 싹 파놀림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얻은 것은 제가 세계를 바라볼 때 또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제 눈을 가리는 어떤 본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필터가 뭔지를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얻은 것은 겸손과 용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없으세요? 저는 가끔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커피의 양을 이렇게 가늠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되게 세계의 스케일 같은 걸 한번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는 때로 너무 비관적이 되거나 너무 무심해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단계 나라의 1인당 GDP 성장은 분기별로 나오는 공식 수치를 바탕으로 면밀히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는 겨우 2년에 한 번 발표한다. 나는 좀 더 잘하라고 스웨덴 정부를 들볶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기별로 발표하도록 로비를 벌였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 보이나? 마음에 들어라고 써놨거든요. 정말 가서 막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극빈층의 의료를 담당해보기도 했던 사람이고 저명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얻은 경험들이 딱 단단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로 좋았던 것도 이거랑 연관이 좀 있는데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거기서 배울 점들을 끌어내고 더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스 로슬링이 모잠비크의 아주 작은 마을에 머무르면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유행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행병의 두려움과 다급함이 더해져서 도로를 폐쇄하도록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실용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기여를 하게 돼요. 근데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마을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또 일도 봐야 되니까 배를 타고서라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익사를 한 사람이 생겼던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부분을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좋았던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책 전체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 서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겟마인더 테스트를 풀 수 있게 해주고 10가지 본능을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각각의 기관에서 사실 충실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실전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서술을 해주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와 부록으로 끝나거든요. 이 전체 구성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읽는 것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이게 되게 두꺼운 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읽어요.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부 구성에 있어서도 이 10가지 본능을 설명할 때 그 본능의 이름과 그 본능에 해당하는 슬로건을 설명을 해주고 쭉 본문에서 풀이를 해준 다음에 본문 마지막에 요점 정리를 한번 해줘요.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세부 구성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좋았던 점은 이 책의 유머러스함이에요. 적어도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작가가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고요. 읽으면서 약간 웃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딱딱한 사람일 것 같은 인상이지만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몇 가지 첨언을 조금 하고 싶어요. 물론 책이 정말 좋았지만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책의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서술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데이터라는 것, 통계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도 사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통계 너머에 있는 개별의 삶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 데이터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데이터 너머의 개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장에 대한 예시를 드는 부분에서 약간 갸우뚱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자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한국을 언급을 하거든요. 한국의 한자녀 정책은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제성은 없었지만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고 심지어 그때 막 정관 수술하면 군대 예비군의 혜택도 주고 낙태죄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았고 그런 식의 사회적인 캠페인,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단순히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자녀 정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예시들이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이 책의 타겟 독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4단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제1세계라고 부르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데이터,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선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들이라는 거, 그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들이라는 측면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본능, 부정 본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부정 본능의 슬로건이 나쁜 소식을 예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쁠 거야, 나쁜 소식이 들려올 거야 라고 예상하라 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언론에서는 주로 나쁜 소식만 보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나쁜 소식만 전달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상을 가질 때 그 나쁜 소식들만 가지고 상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나쁜 소식들만이 주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라. 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슬로건은 약간 다른 챕터들의 번역에 비해서 조금 본문이랑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서 그 부분은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은 팩트풀니스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팩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의미와 무게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이 책이 그 팩트라는 말, 사실이라는 말의 무게를 되찾아주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겸손, 호기심, 선의,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만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망을 가지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 책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막 나의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 고치겠어 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 책에 써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능을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혹시나 이런 필터를 거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침착한 자세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첨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점이 없는 책도 아니고 단점이 없는 책도 아니지만 분명히 이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연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강연 몇 번 와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책을 읽을 때 또 어떤 의견을 마주할 때 또 제 자신의 생각을 마주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5글자인데요. 정말 그럴까? 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 한 번으로 되게 많은 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이 그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로 만들어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거겠죠. 책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헌사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